네, 현재 시간 3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는요, 전반적으로 수익을 보기는 어려운 장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럼 그 안에서 핵심은 무엇인지가 중요하겠죠? 오늘도 주도주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권희 부장, 이화진 과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결국 금요일까지 흐름을 보니까 월을 하루만 반짝 상승했고 정말 화수, 목, 금, 내리 그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일일천하라는 말이 정말 사실이 되어버렸는데 과연 오늘 장에서 핵심 키워드는 무엇일지 먼저 주제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계속 상승을 보여준 종목이 무엇일까 찾아볼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반도체가 눈에 띕니다. 그럼 이번엔 진짜 반도체 붐이 있는 걸까? 아니, 반도체 붐보다는 지금은 단순 반사 효과로 2차 전지 반사 효과로만 봐야 돼. 두 분의 생각 어떨지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간밤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상승 마감해서 그런 건지 왜 국내 증시 안에서 반도체주들의 오늘장 흐름이 좋은 걸까요? 물론 오늘 엔비디아 관련 이슈들이 오늘 중국 쪽에서도 얘기가 나왔었고 네. 중국형 반도체를 만드는 게 공식적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16일 날 이제 출시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물론 다음 주에 미국과 이제 중국의 정상회담이 남았던 만큼 좀 향후에 이제 반도체에 대한 흐름이 좀 긍정적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번 주 화요일쯤에 델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AI 서버에 대한 컴퓨터를 지금보다 200% 이상 공격적인 증설을 해서 생산을 하겠다고 얘기한 만큼 이번 실적 발표에서 얘기했던 게 우리 PC 수요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충분히 보강이 되어 있어. 그리고 중국 쪽에 대한 스마트폰에 대한 출하량이 빠르게 올라온 만큼 PC, 모바일, 서버 쪽엔 이런 흐름 자체가 재고들이 점차적으로 빠르게 재고가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은 반도체 생각보다 4분기에 재고 물량 부분들이 빠르게 해소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아마 3년 전으로 아마 기억을 할 겁니다. 2020년 12월 삼성전자가 9만 전자까지 올라갔었던 기억이 저는 이번 연말에 생각보다 강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이화진 과장님 여전히 반도체는 정말 믿어볼 만하다라는 의견인데 부장님 앞서 그 주제 보셨죠? 네. 반도체 붐이냐 아니면은 지금 뭐 2차 전지라든가 다른 좀 실망스러운 섹터에 따른 반사 효과를 보는 것뿐이냐 그것에 대한 이권희 부장님의 답은 뭡니까? 반사 효과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빠질 건 빠지는 거고 올라갈 건 올라가는 건데 일단 지금 보면 이제 반도체는 바닥을 돌아선다라고 얘기하면서 1년 넘게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아직도 바닥에 있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뭐가 들어왔냐면 결국에는 HBM이라는 게 이제 AI 반도체 칩의 이제 상용화, 그다음에 이제 주요 기업들, 전 세계 기업들 중에 글로벌 기업 800개 기업들 정도로 이제 800개를 뽑아보면 거기에서 AI를 접목하지 않는 회사는 없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쪽 반도체 수요에 대한 이제 AI 반도체 수요에 대한 그런 폭증은 내년에 아마 성장을 이끌어갈 거고, 오늘 아침 어제 저녁에 SK하이닉스가 오늘 발표한 것 내용을 보면 시장에서는 내년에 한 8조 원 정도로 하이닉스가 투자하지 않겠냐라고 얘기했는데, 증설을 할 때 보통은 한 6조 정도 내외를 투자를 했는데, 그러면 올해 한 6조 정도 했는데 평소에는 얼마를 하냐, 뭐 많이 하면 8조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10조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쪽 HBM 관련돼서 지금 공격적인 증설을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관련해서 이제 어제 엔비디아가 선방을 해준 것도 있지만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공격적인 증설 관련된 기대감이 오늘 반영되면서 특별하게 이제 올라갈 섹터가 없는 상황에서 다시 이제 주도주로서의 이제 회기, 어제는 또 이제 사실은 삼성전자는 하이닉스가 안 좋았지만 오늘은 그래도 시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광부하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부장 업체들이 좀 치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돈이 갈 데가 없는 상황이죠. 이제 그러면 확실한 쪽을 자꾸 찾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부르짖었던 반도체들 보면 뭐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 보면 뭐 많이 조정을 받은 것도 있지만 그중에 대장인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뭐 빠진 게 없었죠. 네, 살짝의 맞아요.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 뭐 신고가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시장에서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바닥이다라는 걸 정말 1년 내내 울부짖었다라고 하셨는데 초반에는 안 믿었어요. 그리고 오르더라도 다시 또 빼가기도 했는데 지금은 추세적으로 무언가 방향을 이전과는 다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더불어서 요즘 뭐 다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는데 옛날에 한창 그 비트코인 열풍이었을 때 반도체랑 엮어서 봤었잖아요. 네. 이번에도 그럼 그 비트코인의 열풍 속에 다시 또 채굴 열풍이 분다면 반도체 수요 증가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제 지금 비트코인 강세를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수급적인 요인들이 있죠. 이제 사실 뭐 ETF 파생은 있는데,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이제 코인을 가지고 파생 상품은 있는데 왜 현물 가지고 ETF를 못 만드냐, 뭐 이런 이제 논란이 있는데 그게 이제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비트코인의 지금 반감기라고 해서 이제 도래를 한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근데 반감기가 한 4년마다 한 번씩 오는데 그 시기도 같이 이제 맞물리면서 지금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그러면 채굴하려는 PC가 더 증가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도 이제 같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이제 이화진 과장이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델에서 이제 공격적으로 그렇게 PC 수요에 대해서 이제 돌아올 거다. 자기들 이제 많이 만들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그런 부분들은 그만큼 이제 PC의 수요가 우려보다는 좋은 상황이다라는 걸 약간 입증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사실은 뭐 그 데이터 센터나 뭐 그 외에 이제 뭐 AI 칩이나 이거는 대부분 이제 법인들이 주로 이제 사는 거고 뭐 하지만 PC 수요도 물론 법인도 사지만 개인들의 수요도 같이 따라온다라는 그런 교체 주기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단순히 뭐 비트코인이 좋으니까 뭐 반도체들까지 같이 좋아질 거다라고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지금 채굴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채굴가 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부분이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오면 물론 이제 남는 게 있기 때문에 채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거는 당연하다. 그렇게 되면 또 한번 사실은 뭐 엔비디아 쪽 관련된 칩이 굉장히 또 각광을 받겠죠.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디램의 수요도 같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들도 물론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은 지금 이렇게 반도체주가 많이 올랐는데 정말 바닥 맞습니까?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반도체주들도 항상 사이클이 있잖아요. 네. 힘들 때는 힘든 사이클이 있고 상승 시에 상승 사이클.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그 주기가 3, 4년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길지 않잖아요. 맞아요. 빠르게 지금 선행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슈퍼 사이클도 그만큼 사이클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 그만큼 기술이 빨라지고 그만큼 빠르게 업그레이드 되고 그에 대한 맞는 이제 사양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흐름이 나왔던 것 같고 물론 이제 반도체에 대한 업황 자체가 거의 한 2분기 아니면 빠르면 1분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그거를 6개월 정도 이제 선행한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한 2분기면은 한 4월달, 5월달, 6월을 선행을 하면 거의 한 11월을 좀 바닥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채굴이 늘어나서 PC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디램의 수요가 늘어나면은 이 재고가 빨리 줄어든다. 이미 그러면은 이게 생각보다 4분기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 비트코인 채굴을 할 때는 그 당시에는 DDR4로 이제 시행을 했었고 지금은 DDR5이기 때문에 그만큼 속도도 지금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만큼 재고가 축소되는 흐름이 나온다. 사실 그게는 아직 이제 숫자로 어느 정도 나와주는 흐름이 데이터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 그때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좀 빨라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흐름을 봤을 때 제가 진짜 삼성전자가 9만 전자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거는 7만 5천 원, 8만 원 갔을 때 대한 데이터가 그때 아마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만 전자까지,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예를 든다면은 9만 전자까지 갈 수 있다 치더라도 현 구간에서 바로 그 가격을 가능성을 보기보다는 일단 8만 원대, 7만 5천 원대의 통과 여부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증시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왔고 마지막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거든요. 그럼 정말 두 분의 생각이 이렇다면 어떤 반도체주를 눈여겨봐야 될지 탑3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선택 보시죠. 이건희 부장님은 한미반도체와 하나마이크론 이스페타시스를 선택했고 이화진 과장은 제우스와 TLB 이오테크닉스를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그
반도체 중에서 좀 많이 오른 게 PSK홀딩스랑 한미반도체 이렇게 많이 거론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건희 부장님은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한미반도체를 탑픽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이 탑픽에는 현재에도 이 약간 시의성도 같이 있는 겁니까? 현재에도 접근 가능한? 뭐 용감하시면 따라 붙어야죠, 사실은. 오. 근데 이제 네. 오늘 같이 이제 한미반도체를 제가 오랫동안 이제 봐왔는데 사실 보면 굉장히 생각보다 변동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한번 뭐 양봉이 나왔다가도 그 다음 날 또 한번 또 그걸 그대로 밀어보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번 이제 65,000원, 63,000원, 4,000원까지도 당연히 밀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그렇게 밀릴 때마다 좀 모아가는 전략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한미반도체는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핵심 키포인트는 결국에는 SK 하이닉스가 HBM 생산 투자를 확대한다라는 부분이고, 그러면 TSV 공정 관련돼서 굉장히 기술 개발을 많이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그쪽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한미반도체는 그걸 본딩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일단 한미반도체 지금 1,000억 정도 수주를 받았죠. SK 하이닉스로부터. 추가 수주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반도체 경기가 회복된다라고 하면 후공정 패키징 업체들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2위로 뭐 하나마이크론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이제 국내 상황이고 삼성이나 하이닉스양 이제 최대 후공정 업체이기 때문에 양쪽 다 거래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장점이 있죠, 하나마이크론은. 근데 전 세계 시장으로 보면 한미반도체 주 거래처는 ASE라고 해서 대만 업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암코어라고 이제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을 텐데 2위 업체가 이제 미국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들의 발주까지 같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면 한미반도체가 기존에 많이 팔았던 마이크로 서 장비부터 시작해서 TC 본딩 장비까지 확대가 되기 너무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지금 실적 대비 밸류에이션은 좀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거를 실적에 메꿔주면서 결국엔 퍼가 낮아지면 이게 이 시장에서 또 이거를 이제 가격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시간이 해결해 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뭐 결국엔 기판 쪽으로 가게 되면 에스페타시스가 지금은 이제 아마 실적이 잘 안 나올 겁니다. 3분기, 4분기는 생각보다. 인원도 많이 늘리고 공장도 증설하고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엔비디아 물량을 대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2024년을 보고 투자한다라고 하면 이스페타시스도 지금 조정을 잘 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지셔도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미반도체와 하나마이크론, 이스페타시스를 이야기해 주셨고, 저희 시청자분들은 한미반도체가 오늘 워낙 신고가다 보니까 가격적으로라던가 이것저것 따져봤을 때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이스페타시스가 매수가 가능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물론 대장이 더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탑픽은 여전히 한미 반도체고요. 그리고 우리 이화진 과장님은 제우스를 탑픽으로 주셨는데 이 반도체주에 줄 세운 그 기준이 있으신지요? 네, 일단은 제우스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향 두 군데 다 이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흐름이고, 네. HBM이 좋아요. 이제 공격적인 증설을 할 거고 본격적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지금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AMD 다양하게 지금 이제 AI 자체 칩을 만들고 결국에는 빠르게 이쪽 시장 선점을 하려고 하는 고객사들이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입장이든 삼성전자 입장이든, 삼성전자는 이미 4분기 때 엔비디아발 그 수율 체질 이슈로 인해서 한번 되게 크게 혼난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제우스의 세전 장비에 대한 수요가 크게 부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4분기나 내년 1분기에 빠르게 지금 그 세전 장비에 대한 수준 모멘텀이 굉장히 크게 좀 일어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최근에 빠르게 주가가 좀 바닥에서 올라왔다는 측면이 있고, 뭐 제우스가 뭐 단순하게 뭐 반도체만 또 하고 있는 흐름이 아니라 또 로봇도 또 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로봇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종과 이 세 개의 업종이 다양하게 산업 포트폴리오가 쌓여 있는 만큼 가장 조금 그동안 못 올랐던 측면에서 조금 접근할 수 있는 측면에서 제가 1위를 했었고, TLB 같은 경우는 아까 비트코인에 대한 흐름도 봤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메모리 가격이 반등을 하게 되면서 DDR5에 대한 기판 수요가 본격적으로 좀 일어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좀 차트 측면에서도 조금 오늘 뭐 TLB나 대덕전자나 심텍이나 다른 이런 기판 관련주들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서서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내에서도
이제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다는 측면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오테크닉스 마찬가지입니다. 4분기 때 삼성전자 관련된 스텔스 다이시 장비 수주 기대감이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우스, TLB,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특히 좀 삼성전자향에 대한 기준점을 좀 보지 않았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와 TLB를 선택을 해주셨고 제우스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 2.62% 상승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권희 부장님의 탑픽인 한미반도체와는 좀 차트 흐름이 다르긴 해요. 우리 제우스의 차트 전략을 한번 보면 네. 목표 주가는 어디까지 설정해 볼 수 있을지요? 일단은 전 고점이 58,000원까지는 조금은 한번 조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5만 원까지는 저는 이제 무난하게 충분히 좀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3분기보다는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기대되는 흐름이 있었고 실제로 3분기 때 그런 삼성전자향에 관련된 이슈가 하나둘씩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로봇향에 대한 하나에 대한 보너스도 있다라고 하면은 4분기 때 좀 기대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우스의 목표 주가는 5만 원, 순저가는 3만 5천 원 부근 이야기해 주셨고요. 한미반도체도 한번 짚어볼게요. 용감하다면은 현재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뭐 조정식 매수라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전략일 수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라는 거는 여기서 더 갈 수 있다라고 본 거잖아요. 목표 주가를 그럼 저희가 어디까지 설정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한미 반도체는 아직도 안 샀니라고 물어보는 게 맞는 거죠.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아직도 안 샀냐고요? 예, 그걸 아직도 안 샀지?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맞는 거고. 지금 이제 목표가는 이제 여러 애널리스트들의 말에 따르면 이미 목표가를 넘어간 보고서도 있고요. 한 6만 원짜리 보고서도 나와 있고. 또 8만 3천 원짜리도 있고 뭐 9만 3천 원짜리도 있는데 계산 방식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한 8만 3천 원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한 5만 원 밴드를 만약에 하회한다 일시적으로라도 그러면 좀 뭐 딜레이가 된다든지 악재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매크로가 안 좋아질 때는 손절 라인은 5만 원으로 좀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 아직도 안 샀니라고 정말 촌철살인 해주셨는데 안 사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다른 반도체주 갖고 계신 분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한미 반도체 그만큼 매력이 뚜렷하기 때문에 오늘의 주가 신고가도 기록을 했고 추가 상승도 가능해 보인다라고 정리해 주셨어요.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는 0.78% 내림세, 코스닥은 1.72% 하락 보여주고 있고요. 장 마감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1월 10일) 금요일 우리 증시 장을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의 성적을 결국 결론 짓고 보니까 월요일 쇼커버링 효과 그리고 공매도 금지에 대한 기대 속에 올랐던 장을 빼놓고서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4거래 연속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이제 코스피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경우긴 하지만 특히나 2차 전지의 비중이 컸던 코스닥의 타격이 컸고요. 그 안에서 1% 넘게 밀렸던 날들도 좀 거래 일수가 있었는데요. 과연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럼 우리는 그 쇼커버링에 대한 후유증, 월요일의 후유증을 다 끝낸 것인지 앞으로도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김예솔 아나운서 먼저 만나보시죠. 네, 11월 10일 금요일 클로징벨 플러스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그간 강세를 이어갔던 뉴욕 증시, 간밤 미국의 채권 금리가 반등하면서 9거래일 만에 미증시는 하락 전환했는데요. 우리 국내 증시도 이런 미증시의 약세를 오늘은 또 이어받았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의 순매도로 장중에 2,400선이 깨지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다만 그 하락폭을 조금은 만회하면서 2,409선에서 오늘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1.6%대 하락하며 789포인트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하방 압력을 가하는 속에서 수급은 어디로 몰렸을지부터 체크해 보시죠. 이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입니다. 역시나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오늘 담아내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기업 LG 에너지 솔루션도 주가는 하락했지만 외국인들의 순매수 종목에 이름을 올립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 HBM 관련주로 주목을 받았던 한미 반도체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럼 기관들의 수급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죠.
오늘도 기관의 순매수 종목에 카카오가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립니다. 어제 3분기 실적을 발표했었죠.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면서 주가 역시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주가는 등락을 거듭하긴 했지만 기관들의 순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신한지주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G전자도 많이 담아냈고요. 그리고 외국인에 이어서 기관들도 한미반도체를 담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이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한 걸까요? 2차 전지, 테슬라의 급락 그리고 업종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2차 전지주들도 좀 일제히 내림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그간 시장을 주도했던 화장품 기업들, 로봇 관련주까지 일제히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화장품 기업부터 체크를 해보시면요. 한국콜마가 오늘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역대 최대 매출이라는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11% 넘게 하락률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한국콜마가 자회사로 편입했던 연우 역시도 10% 가까운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기업들 중에서도 이 주도하던 기업들, 청담글로벌과 마녀공장 역시도 7%, 5%의 하락률을 보여줬습니다. 로봇주 역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한때 시장을 주도하던 로봇주 역시도 이 반도체 주들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ST큐브가 9% 넘는 하락률 보여주고요. 이렌시스도 7% 가까운 하락률 보여줍니다. 그리고 대장주로 분류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도 8%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과연 시장의 수급은 어디로 몰린 걸까요? 네, HBM 관련 기업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반도체 장비부터 후공정, 전공정까지 이 반도체 기업들의 이 수급이 몰렸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이 종가 7% 넘게 뛰어오르며 66,3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PSK홀딩스도 반등했습니다. 10% 가까운 상승률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마이크론과 STI, ISC까지 반도체 기업들이 일제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개별 기업들의 종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네, 파두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급락 흐름을 2거래일 연속으로 이어갔습니다. 이 3분기 어닝 쇼크로 인한 급락세였는데요. 주가가 이틀 만에 이렇게 반토막이 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전거래일 대비 21% 넘게 빠지면서 18,970원에 오늘 종가 형성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상한가로 직행한 기업도 있었죠. 바로 어제 상장한 기업 큐로셀인데요. 항암 치료제 전문 기업입니다. 오늘 치료제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어제 개인들의 순매수가 이어졌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수급이 몰리면서 상한가로 직행을 했고요. 28,2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을 정리해 보면서 다음 주 시장은 어떤 대응 전략을 펼쳐야 할지 클로징벨 플러스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결국 이번 주 큰 이슈가 지나가고 나서 결국 우리 증시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숫자로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이화정 과장님, 저희가 지난 월요일에 이제 시장이 네. 막 급등을 할 때 네. 중요한 거는 뭐 내일장이다, 이번 주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모든 걸 다 보셨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참 이제 우리가 월요일 날 쇼커버링으로 많이 올랐었죠. 근데 네. 재밌는 게 우리가 쇼커버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알고 봤더니 공매도 잔고는 안 줄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게 그때 누가 산 거예요? 결국에는 외국인이 현물로 샀어요. 쇼커버링이 아니라 그래? 그러면 근데 너네 2차 전지 더 빠질 거야. 대신에 오늘 하루는 오를 수 있겠지. 우리는 그걸로 현물로 충당을 하고 다시 계속 팔 거야. 결국에는 뭘서 샀냐? SK 하이닉스가 1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주구장창 매수세로 일관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외국인은 반도체로 시장을 전망을 보는 거고 2차 전지에 대한 불안세는 좀 더 계속 하락세를 좀 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청약도 어느 정도 부진하는 흐름을 보였고 네. 오늘 새벽에도 HBC에서 이제 테슬라에 대한 목표가 하향을 나왔었죠. 지금 뭐 폭스바겐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기차에 대한 부진이 단순하게 이게 오늘만으로 HSBC가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올까요?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 다양한 다른 이제 IB사들에서도 관련된 리포트가 아마 주구장창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작은 산업군이 모르겠지만
있지만은 가장 큰 소비재 군으로서 사이클이 가장 길게 움직이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한 분기, 2분기는 끝나지 않고 내년 상반기도 충분히 저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서 하나 둘씩 반도체로 지금 넘어가는 흐름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제 하수 목금 빠지긴 했지만은 그런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대한 수급적인 흐름들이 반도체 쪽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측면을 봤을 때 공매도 잔고가 아직 남아 있다. 외국인들은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충분히 주식 선물로도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펀더멘털을 봐야 된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에 우리는 쇼커버링 효과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공매도에 따른 쇼커버링 효과로 주식이 오른 게 아니라 주가가 오른 게 아니라 그때 그래? 이거 호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겠지? 그럼 외국인도 나도 현물로 사보자라고 하면서 들어왔던 거고 외국인이 산 거는 특히나 반도체 쪽이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딱 월요일에 반짝 2차 전지 오르고 반도체 오르고 나서부터는 뭔가 좀 주도주가 없었어요. 대신 테마주들이 이번 한 주 동안 뭔가 더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움직였는데 오늘의 주인 테마는 마이크로플라즈마 관련주였습니다. 그래서 위더스 제약이 27.22% 급등 마감했고 메가 ICS는 상한가 마감을 했어요. 저 기억하기로 메가 ICS가 그때 그 코로나 때 그 인공호흡기로 인해서 중환자실에 가는 환자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올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랑 똑같이 비교하기에는 좀 과하게 해석한 게 없지 않아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 새로운 이슈가 나왔으니까 또 코로나 때도 초반에는 몰랐는데 그렇게 확산된 거니까 오히려 메가 ICS와 같은 종목을 조금 더 들고 가봐야 될까? 어느 쪽이 맞을까요? 최근에 보면 일단 뭐 시젠도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도 다시 재확산된다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물론 이제 코로나가 이제 치명률은 떨어졌지만 확산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독감과 같이 이제 연동돼서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점점 이제 병들이 자꾸 많아지는데 폐렴의 이제 일종이죠. 이게 중국에서 많이 유행을 하면서 국내에서도 뭐 이제 환자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결국에 이제 관련주들이 쭉 나옵니다. 뭐 이제 보면 뭐 국제약품, 뭐 위더스 제약, 뭐 BC월드 제약, 뭐 신신제약, 뭐 그다음에 메가 ICS, 메디아나 뭐 이런 나오는데 오늘 보면 대장은 위더스랑 그냥 메가 ICS로 판단하는 것 같고 시장은.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지속성 여부가 중요할 텐데 좀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극단적이죠. 예, 이게 산소호흡기 낄 정도면은 굉장히 중증이어야 되거든요. 그렇긴 그러니까 이제 폐렴 걸리자마자 바로 죽을 것 같다 이렇게 나와야 사실 이렇게 상한가를 가는 건데 제가 차트를 이렇게 크게 한번 보여드리면 코로나 국면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그 뒤로 한 번도 제대로 올라간 적은 없습니다. 반등만 나왔죠.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워낙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걸 가지고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진 못했다라는 거고 결국엔 약간 이슈적인 성격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더스 제약도 마찬가지죠. 그걸 한다고 해서 만약에 그게 유행을 한다고 해도 그게 매출에 이어지 시젠이나 뭐 옛날에 뭐 이런 그 진단 업체들처럼 진단 키트 업체들처럼 실적이 나와준다면 주가는 쭉 갈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환자가 너무 군이 적고 그다음에 뭐 일부 환자들한테 적용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주가로서는 매력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테마성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트레이딩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테마주 현 구간에서는 트레이딩 전략만이 적절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실제로 메가 CS의 차트를 보니까 반짝반짝 오르는 경우는 있어도 추세적으로는 계속 하락을 했다라는 것도 염두를 해두시고요. 그리고 오늘 컴투스 홀딩스도 체크해 볼게요. 오늘까지 3거래 연속 올랐습니다. 지난번 이제 게임주들이 오른 이후로는 거의 11월 1일 이후로 하루 빼고 내리 올랐는데 전 좀 의아했던 게 우리가 그 게임주로 인해서 봤던 게 크래프톤과 펄어비스였어요. 근데 펄어비스는 갑자기 실적이 실망스럽다고 이탈을 해버렸고 갑작스럽게 이 컴투스 홀딩스라는 나름 무거운 종목이 연일 상승을 가져간다라는 게 좀 의아하던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로블록스 실적이죠. 결국 메타버스, 컴투버스. 그래서 다시 또 컴투버스가 시작되는 거군요. 그 코인, 에스프라. 저도 어제 심심해가지고 이제 코인 거래소를 한번 오랜만에 열어봤어요. 네. 비트코인 때문에 한번 보려고. 여러 게임 관련 코인들이 고개를 살짝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위미스가 빠르게 올라왔고 위미스 코인을 필두로 해서 위미드가 시장을 이끌고 그럼 컴투스 넷마블 나도 따라갈래 이런 느낌.
그럼 진짜로 정말 이제 그런 이제 P2E 사업 자체가 다시 한번 고개를 들 수 있나? 물론 우리가 예전에 이제 장한규 대표가 이제 업비트에서 이제 이미스가 아웃이 되면서 조금 다른 거래소에 상장이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생각에 고파스 상장됐고 최근에 캐나다에 있는 그쪽에도 거래소에 상장되면서 이미스 코인이 계속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2,500원까지 지금 올라간 상황이라서 지금 뭐 보라 코인 아니면은 뭐 관련된 샌드박스 아니면 관련된 뭐 블리자드 관련 코인도 지금 계속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가고 주춤하면은 그다음 알트코인이 뒤따라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런 드디어 이제 코인에 대한 사이클이 되돌아왔다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P2E 사업에 대한 흐름이 왜냐하면은 이번에 그거 위메이드 콩쿠르 할 때도 이제 장한국 대표가 얘기를 했던 거는 결국에는 내년에 나이트크루가 글로벌 P2E 시장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미스콘이 올라오게 되면 다른 이제 뒤에 있는 후발주자들도 충분히 전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콘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도 뭐 신작 뭐 게임에 대한 뭐 흐름 좋습니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런 모멘텀은 사실 우리 2분기, 1분기 때는 안 통했습니다. 안 통했고 결국에는 이 신작들이 코인과의 수익성 모델로 인해서 그 수익이 극대화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대장주인 위메이드가 어제도 그제도 20% 오르고 어제는 8% 올랐고 오늘도 이게 소폭 오르긴 했지만은 이 상승 추세가 계속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게임 판도에 대한 흐름이 우리는 콘솔로 시장을 방향을 봤는데 생각보다 P2E 시장이 다시 부활 조짐이 보이냐 이게 왜냐하면 게임위원회도 P2E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만큼 예전에 그런 흐름이 생각보다 이런 정책적인 모멘트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홀딩입니까? 홀딩스도 충분히 저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오지 홀딩스도 마찬가지고 위메이드 플레이, 뭐 위메이드 맥스 그리고 위메이드와 같이 약간 분위기가 색깔이 조금 뒤바뀌는 것 같습니다. 게임주 자체로서는. 네, 그래서 컴투스 홀딩스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해 보인다. 웰컴 투 컴투버스 또 다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빙그레도 5.57% 상승 마감했고 전일이었나요? 삼양식품이 그 불닭볶음면으로 인해서 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던데 조용히 강한 강자가 지금 음식료주예요. 연말에 지금 소주, 맥주 가격도 올린다고 하는데 혹시 지금 이 음식료주를 좀 시장에서의 그 2차 전지라던가 반도체라던가 이런 거에 그냥 치우치지 말고 음식료주로 들고 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올라가는 논리를 잘 보셔야 되는데 네. 일단 삼양식품이랑 농심 같은 경우는 해외 진출을 굉장히 상당히 잘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수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농심은 이제 미국 시장이라든지 북미 시장에서 이제 선전을 해주고 있고 삼양식품은 지금 불닭볶음면에 이제 계속 이어지면서 공장 증설까지 좀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국내 라면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좀 늘어났다는 부분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빙그레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보면 또 하나의 큰 축은 음식료 전반적으로 좀 좋은 호재는 원가는 좀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가격은 다 올려놨죠. 제품 가격은 한번. 그러면 당분간은 지금 이 영업이익률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다시 이제 원재료 값이 올라와도 못 올릴 정도까지가 된다라고 하면 가격을 그때는 오히려 더 주가는 빠지겠죠. 지금은 영업이익률이 좋아지는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특별하게 귀찮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이것저것 따지기 어려우시면 음식료주 좀 빠질 때 들고 계셨다가 좀 물론 이제 야트막한 수익을 뭐 원하셔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뭐 더블을 보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네. 은행 이자에 한 2배 정도 벌겠다 생각하시면 그럼 땡큐죠. 그 정도만 이제 노리고 뭐 약간 비중을 조금 실어 놓으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조금 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가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집요하게 여쭤볼게요. 예. 음식료주 안에서 그러면은 주류로 갈까요? 아니면 라면으로 갈까요? 좀 라면이 조금 더 안정적이죠. 이제 주류는 네. 이제 하이트 진로나 뭐 이렇게 관련된 이제 뭐 종목들이 한번 그 가격 이슈는 반영이 됐고요. 출고가는 올리는데 다행히 이제 도매가는 안 올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류 업체들이 사실은 쿠션 역할을 해주는 건데 그렇게 착하신 분들인지는 몰랐는데 그렇게 착하게 대응을 해줘서 다행이긴 하지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알콜이라든지 이런 이제 주정업체들이 이제 사실은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이제 급등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이슈는 한번 끝난 것 같고요. 이미 지금은 이제 오히려 안정적으로 가시려면 농심이나 이쪽을 좀 보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라면 쪽 이야기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하락한 종목 안에서 또 화장품들도 눈에 띄는데 실적 발표된 것들이 많아요. 뭐 한국콜마라던가 마녀공장.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실적인 것 같은데 네. 오늘 주가가 이렇게 밀렸다라는 거는 지난번처럼 눈속임일까요? 아니면은 재료 소멸로 봐야 돼요? 아니면 눈높이에 못 맞춘 건가요? 일단은 결국 일본향 비중이 높았던 VT는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고 네. 뭐 CNC 인터내셔널이나 한국콜마는 실적이 생각보다 부진했던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만큼 OEM 비중이 어디로 이제 쏠렸냐가 좀 중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금방 그 1시간 전에 명동에서 한 바퀴 쑥 돌아왔었거든요. 올리브영이나 VT나 다양한 이제 특히 중국인들 말고도 외국인들에 대한 굉장히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중소형 화장품에 대한 기대도 있고 당장 내일부터 코리아 페스티가 열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3분기에 대한 기대는 사실 뭐 8월 달부터 이제 그거를 했었기 때문에 중국 단체 관광객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자 지연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사실 3분기보다는 4분기에 대한 분위기가 저는 달라진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VT가 어제도 그랬고 오늘 그래도 계속 강세의 흐름을 좀 보여왔던 거는 결국에는 4분기 때 올리브영이나 아니면은 다이소에 본격적으로 입점하면서 매출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게 눈에 보이는 제품군들의 종목군들은 적어도 오늘 같은 화장품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선방을 해주는 측면에 아니면은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더 이어질 수 있어라는 흐름이 나온다라는 거는 조금 지지부진할 수 있다는 측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중소형 화장품, 특히 클리오나 네. 아니면은 이런 애들은 IPM, SG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충분히 오늘 같은 장에서도 어떻게 좀 버텼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4분기가 기대되는 좀 섹터군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화장품 중에서도 나누자 이게 좀 그게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한국콜마의 경우에는 이제 3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상승했지만 2분기보다 다소 좀 부진한 것으로 인해서 무려 장중에 15% 넘게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호실적을 발표한 특히나 이 리르샷으로 눈에 띄었던 VT는 2%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이렇게 시장 정리해 봤는데요. 이건희 부장님, 다음 주는 뭐 위주로 봐야 될까요? 일단 뭐 다음 주는 사실은 뭐 지금 이 바닥을 찍고 올라올 수 있느냐 네. 여부인데 뭐 그 사이 뭐 미중 간의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관련해서 지금 너무 지나치게 시장을 너무 안 좋게 보시는 것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너무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 결국에는 이제 주도주가 뭐냐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가 신호탄을 쐈는데 이게 이제 연속성이 있는지 여부도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의 시장은 또 이제 주말 사이에 여러 이벤트들이 있는데 뭐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되느냐,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주느냐 안 들어와 주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이 공매도를 못하는 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빠져나갈까 봐 저는 오히려 두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약세장 속의 주도주의 지속 여부 체크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 마감 정리해 드렸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